네, 오늘은 선택 알고리즘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을 보장하는 선택 알고리즘 파트 2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은 이제 교과서를 쭉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교과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많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알고리즘은 분할의 균형이 맞지 않고 찾고자 하는 원소가 운이 안 좋게 큰 그룹으로 계속 이제 속하는 일이 반복, 그렇게 불균형하게 쪼개지고 계속 큰 그룹을 찾아가는 식으로 되면은 선형 시간 안에 빅 O(n) 안에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알고리즘을 소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알고리즘에서 계속 1대 9로 분할이 되고 이 중 나쁜 경우로 큰 그룹, 그러니까 9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탐색을 하게 된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수행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수행 시간은 자, TA는 T 10분의 9N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봤죠. 그래서 즉 입력의 크기가 주어진 문제가 사이즈가 n이었을 때 이를 풀기 위해 세타 n에 사용하는 분할의 오버헤드죠. 그죠? 분할을 위한 오버헤드를 사용한 다음에 분할할 때 n 개의 원소를 한번 쭉 스캔해서 위치를 찾는 거니까 그죠? 요걸 오버헤드를 찬 다음에 입력의 크기가 10분의 9인 문제를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10분의 9면은 굉장히 이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n제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계산해서 풀어내면은 세타 n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연습 문제 6번의 내용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주어진 리스트에서 1대 9가 아니라 1대 99로 분할이 돼도 여전히 점근적 시간은 세타 n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분할의 균형이 아주 나빠 보인다 치도 일정한 상수비만 넘지 않으면 점근적 복잡도는 항상 세타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n-1로 분할이 되는 거랑 1대 99로 분할되는 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1대 99가 더 나쁠 것 같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10억 개 중에서 1대 99라고 치면은 10억 개 중에서 리스트를 줬을 때 n-1로 쪼개진다고 치면은 9억 9,999만 9,999짜리 하나랑 2하고 쪼개지는 건데 1대 99로 쪼개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100으로 나누면은 9억 9천만 하고 1천만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n-1로 쪼개지는 경우는 정말 최고의 경우고, 이렇게 비율로 쪼개지는 경우는 그나마 훨씬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정한 상수비만 넘지 않으면은 점근적 복잡도는 세트, 이 경우에도 균형이 아주 나빠 보여도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n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알고리즘들은 이 분할의 균형을 어느 정도까지 비율로서 보장을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에 세타 n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분할의 균형만 적당히 맞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세타 n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데 마찬가지로 균형을 맞추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뭔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어진 대로 그냥 분할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러한 얘기한 균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절히 맞추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분할을 최악의 경우가 안 생기게 분할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오버헤드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이 오버헤드 시간이 그죠?
요 오버헤드 요렇게 그 분할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알고리즘인데 그 시간이 오버헤드가 너무 커져버리면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오버헤드가 적당히 분할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분할되는 분할이 이제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지니까 세타인 시간이 되긴 되는데, 마찬가지로 분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를 해주는 작업 또한 그 오버헤드도 그렇게 일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앞에서 배운 그 선택 알고리즘에서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수행 시간이 결국은 평균 시간은 뭐 n 만에 끝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에 되는 게 결국 뭐에 영향을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할의 균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어느 정도로 이상으로 불균형하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게 되는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 뭐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도록 분할의 균형 자체가 균형비가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수행 시간이 세타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거죠. 분할을 어떻게 하면 분할할 때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줍시다 라는 얘기죠. 어떤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지나치게 불균형하지 않게 분할이 되면서 동시에 이 분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추가적인 작업, 오버헤드가 또 너무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죠? 분할의 수행 시간은 분할의 균형. 그래서 분할의 균형이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하면서 수행 시간이 세타인이 되도록 하고 오버헤드가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뭐 우선 알고리즘 먼저 보고 조금 이해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총수가 5개 이하면은 자, 이제 분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선택 알고리즘을 위한 함수에서 배열 A 첨자 P부터 시작해서 R까지 P번째 원소에서 R번째 원소까지 중에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그 원소의 총수가 이제 재기호출을 쭉 하겠죠. 재기호출을 쭉 하다 보면은 원소의 총수가 5개 이하면은 뭐 원하는 원소를 찾고 알고리즘을 끝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분할을 했더니 원소가 5개 이하면은 거의 뭐 상수 시간 안에 그죠? 뭐 이 안에서 i 번째 원소를 찾는 거는 뭐 상수 5개를 찾아보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릴 테니까 원하는 원소를 찾고 알고리즘을 끝내면 됩니다. 그죠? 기본 기초 조건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전체 원소들을 5개씩의 원소를 가진 5분의 n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n개를 줬을 때, 그죠? n개를 줬을 때, 이 n개의 그룹을 5분의 n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죠? 근데 전체 원소들을 이 각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각 그룹은 5개씩의 원소를 가져요. 그죠? 5개씩의 그룹을 가지면은 전체 그룹의 개수는 5분의 n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의 총수가 5의 배수가 아니면은 이 중 맨 마지막 그룹, 나머지 한 그룹은 5개 미만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5개고 맨 마지막에 남는 그룹은 5개 미만인 원소를 가지는 그룹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각 그룹에서 중앙값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룹은 어떻게 돼요? 모든 그룹들은 원소가 5개씩을 가집니다. 그죠? 5개씩을 가진 채 쪼개지면서 재기호출을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그룹에서 중앙값을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중앙값들을 각 그룹마다 중앙값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각 그룹이 원소가 5개씩이면은 뭐 세 번째 원소 찾는 거는 뭐 쉽죠? 그냥 상수 시간 안에 그냥 됩니다. 그죠? 네,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찾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 이 5분의 m이 m이라고 치면은 그죠? 5분의 n 개의 그룹이 이제 그 m 개의 그룹이 형성이 됐다고 치면은 이런 5개로 나눠진 각 그룹에서 세 번째 원소를 찾은 중앙값들이 m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중앙값들 중에서의 중앙값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이 m개가 나오면 이들 간의 중앙값을 m을 재기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뭐 원소의 총수가 홀수면 중앙값 하나이면 문제가 없고 원소의 총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두 중앙값 중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리니어 셀렉트로 또 이제 그 중앙값을 구하는 걸 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값들의 중앙값인 m을 large m을 기준으로 원소로 삼아 전체 원소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m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m의 왼쪽에, m보다 큰 것은 m의 오른쪽에 오도록 되겠죠. 자, 그리고 분할된 두 그룹 중 적합한 쪽을 선택을 해서 이 1부터 6까지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일단 볼게요. 좀 뭐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약간 뭐 상상은 될 텐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 n개의 원소가 주어졌고 그 n개의 원소를 5분의 n 그죠? 5분의 n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각 그룹은 5개씩 돼 있죠. 5개 돼 있고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각 그룹별로 중앙값을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중앙값을 찾은 다음에 그 중앙값들만 비교를 해서 가장 중앙값을 찾은 게 이 m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버리면은 자 중앙값 길은 이렇게 가면서 커지겠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커지고 자, 이렇게 정렬을 해버리면은 이 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m보다는 무조건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m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그죠?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크고. 근데 여기 있는 원소들은 m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 원소들이겠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m보다는 크고 이 부분은 무조건 m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이 수와의 관계, 이 수와의 관계, 이 수와의 관계, 이 수와의 관계에 따라가서 m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자, 그래서 그렇죠. 요 부분들이 해당 그룹의 중앙값들이죠. 중앙값들인 거고 가운데 원소 m은 그죠? 중앙값들이 중앙값. 즉 기준 원소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값을 중앙값들이 중앙값을 기준 원소로 사용을 함으로써 분할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그룹에서 중앙값 위쪽은 그죠? 중앙값 위쪽은 중앙값보다 작은 원소들이고 아래쪽은 중앙값보다 큰 원소들이죠. 그래서 m의 왼쪽에 놓인 중앙값은 그죠? m보다 작고 m의 오른쪽에 놓인 중앙값은 m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모두 m보다 크죠. 이 부분은 모두 m보다 크고 이들은 m을 기준 원소로 분할하면 반드시 m의 오른쪽 그룹에 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죠? 원소들은
m보다 작죠. 그래서 뭐 분석의 편의상 모든 원소가 다르다고 가정을 한다. 같은 원소가 너무 많이 출현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파티션 알고리즘 조금 수정하면은 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m을 기준 원소로 분할하면 반드시 m의 왼쪽에 속한다. 나머지 이 부분들, 이 동그라미로 투명한 동그라미로 된 원소도 m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이들은 이제 m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m과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제 왼쪽 그룹 여기 있는 애들은 m과의 이 기준 원소와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으로 흩어지겠죠.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이들이 이제 하프 앤 하프로 반반 나눠지는 반씩 나눠지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 자,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모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되고 이 부분은 분할되는데 결국 최악의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인데 이 투명한 동그라미 이쪽 부분인가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원소들이 모두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분할의 균형이 어느 정도 나빠질까를 찾아보고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분할의 균형이 세타 n만에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략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적어도 10분의 3n 마이너스 3개의 원소가 포함이 됩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0분의 3n 마이너스 3개의 원소가 포함이 되는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뭐 x보다 큰 값이 3개 있는 그룹의 개수랑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뭐 왜 이렇게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실 그 10분의 3n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파티션이 이렇게 나오고 최악의 경우에 그죠? 이 동그라미 원소들이 전부 이쪽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이제 많아야 n에서 이 부분을 빼면 이렇게 10분의 7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즉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이 되고 찾고자 하는 원소가 이 10분의 7n 플러스 2개짜리 그룹에 속하는 경우죠. 더 큰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 분할 비율은 최악의 경우에도 10분의 7n 플러스 2개짜리. 그죠? 요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큰 부분은 이렇게 2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고 대략 7대 3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대략 비슷하죠. 그러니까 5개짜리로 나눠서 중간값을 찾고 그다음에 그 그룹들을 전부 이제 줄을 세워서 또 중간값을 찾고 하니까 그죠? 대략 한 7대 3 정도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바로 선형시간 알고리즘이 되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분할의 균형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오버헤드가 듭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주어진 이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전 처리 작업, 프리프로세싱 작업이 해당을 하고요. 이제 이 5개를 나누고 중간값을 구한 다음에 5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누고 중간값을 구하고 그 중간값들의 중간값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좋은 기준 원소 분할을 파티션을 잘 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 파티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기준 원소를 정하기 위한 오버헤드죠. 그래서 이것으로 얻는 이득이 그 오버헤드를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 내용을 극복을 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알고리즘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단계 1이죠. 단계 1은 같은 경우 원소 이제 총수가 고작 이제 5개
이하인 경우로 이제 상수 시간이 소요될 뿐이고, 그죠? 그리고 반복적인 이제 자기 호출의 맨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수행되므로 전체 수행 시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 2, 2단계는 자, n개의 원소를 5개짜리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각 원소를 한 번씩만 지나가면서 이제 그룹핑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세타 n입니다. 그죠? 그 단계 3단계는 각 그룹에서 중앙값을 찾는데 뭐 상속 시간이 들겠죠. 뭐 5개 중에서 중앙값 찾는 거는 거죠. 이런 작업을 5분의 n번 함으로 마찬가지로 세타 n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재기 호출인 거고 단계 5는 우리가 이제 퀵정리에서 배웠듯이 m을 기준 원소로 삼아서 전체 원소를 분할하는 부분은 그쵸? 뭐 이 부분은 세타 n이죠. 그래서 단계 2단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2단계, 3단계, 5단계는 모두 합쳐서 세타 n이고 이제 4단계하고 6단계가 자기 호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의 n이죠. 그죠? 2단계 경우에는 5분의 n이 기준으로 재기 호출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듯이 그 최대 10분의 7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앞 알고리즘의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본 그 단계 1, 2, 3, 5, 4, 6의 이렇게 수행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기준 원소를 잘 선택하는 어보이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그 기준 원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 생기는 리커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교과서 147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를 하면은 이런 경우에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9대 1로 잘라도 뭐 99대 1로 잘라도 뭐 선행 시간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교과서 147페이지를 참고를 하면은 선행 시간 내에 빅 O 그 N 시간 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CN보다 작거나 같은 걸 추정 후 증명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교과서 147페이지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빅 오메가 n이면 자명하죠. 그래서 무조건 n개 이상은 봐야 되니까 이 worst case에도 세타 n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챕터 5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다 이제 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특히 뭐 앞부분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응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형 그 선택 알고리즘, 그죠? n개의 원소가 주어졌을 때 배에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문제에 대한 그 선택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